이번에는 척화비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흥성대원군이 몇 년도에 물러났다고 했죠? 흥성대원군이 1973년에 물러났습니다. 1963년부터 73년까지 흥성대원군이 이제 고종 대신해서 나라를 운영을 했죠. 할 때 이런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서양 정말 싫다 하는 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흥성대원군이 안 된다, 척화비를 세우게 되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건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1866년 병인령이 일어난, 이제 나라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연도마다 이름을 붙일 때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이다 해서 병인박해예요. 병인박해가 1866년. 그래서 누구를 9명을 처형합니다. 누구느냐면 프랑스의 선교사인 천주교 선교사를 9명을 처형하고 천주 교도들을 8,000여 명을 이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처형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프랑스에서 뭐지? 잘됐다 하죠. 왜냐하면 호시탐탐 아시아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생겼네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병인년에 66년이죠. 병인년에 똑같은 병인년이에요. 병인년에 서양 오랑캐가 만든 것 전쟁인 병인양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원수 장군이 무찔러요. 어디서? 누가 쳐들어왔다? 프랑스가 어디에? 한강으로 해서 한강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서울 초입 부분에 있는 강화도에서 쳐들어와서 양원수 장군이 무찌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찌르고 제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외교장각이 털렸어요. 문화재가 할 때 맨몸으로 갈 수 없다 하면서 외교장각, 이제 나라에서 중요하게 왕실에서 중요한 그런 서책들을, 왕실에 관한 책들을 보관하고 있던 외교장각 문화 있는 도서 567권을 들고 갑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좀 슬픈 거죠. 그래서 나중에 59쪽을 보면 조선 왕조 의궤가 프랑스에 들고 갑니다. 요 외교장각 중에서 이 의궤가 언제 들어왔냐면 75년부터 도서관에서 일하던 우리 한국 사람이 조선 왕조 의궤를 발견을 해요. 의궤는 이제 그림과 함께 중요 행사들을 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인데, 발견을 하면서 저거 우리나라 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20년간 협상을 합니다. 우리나라랑 프랑스랑 20년 협상을 해서 1911년에 5년 임대로 계약을 하면서 외교장각 이제 문화재 중에서 하나인 조선 왕조 의궤가 우리나라에 잠시 들어옵니다. 5년으로 해서. 왜냐하면 프랑스가 얘기했죠. 전 세계, 프랑스도 영국처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을 약탈해 갔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피라미드 빼고 거의 모든 거 다 훔쳐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들고 가니까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기들 박물관에 있는, 만약에 우리나라 거만 돌려주면 다 돌려줘야 되니까 안 된다. 빌려는 주겠다 해서 5년 임대 형식으로 조선 왕조 의궤가 우리나라에 11년도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11년부터 돌아왔으니까 곧 반환 때가 오겠죠. 그 다음 병인양요가 10월달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전에 또 큰 사건이 또 하나 있죠. 계속 서양들이 우리나라에 깐짝깐짝깐짝 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너럴 서면호 이제 소각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너럴 서면호 소각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어느 나라냐면 미국에서의 상선, 미국에서 거래하는 그런 상선이 어디에 쳐들어오냐면 평양에 쳐들어온다. 어쨌든 그렇게 배를 댑니다. 배를 대면서 상선에서 무역을 요구합니다.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통상을 거부하는 관리들을 붙잡아가요. 그래서 딜을 하는 거죠. 하면서 우리 관리들을 잡고 있다. 대포도 쏘면서 통상을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평양 시민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제너럴 소문을 태워버립니다. 미국 잘 됐다 하겠지. 전쟁 건수 잡았다 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71년도에 또 쳐들어옵니다. 뭐라고 쳐들어오냐면 이거를 신민년에 일어난, 지금 병인년이라서 병인양요고 병인년이라서 병인박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아요. 신민년에 일어난 양요, 서양과 싸우는 일들, 그래서 신미양요라고 얘기해요. 신미양요가 1871년에 일어나요.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미국 상선 요구한 거로 인해서 신미양요가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미국이 쳐들어왔겠죠. 미국이 쳐들어와서 누가 무찌릅니까? 교과서 보면 누가 무찌렀다고 돼 있어요. 어제연 장군이 무찌릅니다. 신미양요로 무찔러요. 지금 계속 들어오지요. 미국에서 자기들이 먼저 우겼으면서 배를 불태워버리니까 쳐들어왔다. 프랑스 선교사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외국 사람들 들어오는 거를 안 좋아하는 상황이었죠. 무서워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양선도 나타나고 그 9명과 함께 나라에서 반대한 천주교를 믿었는 8,000명을 죽였다는 이유로 프랑스에서 쳐들어왔다. 그 다음 중간에 또 사건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독일인, 큰 서양의 강대국들 다 들고 옵니다. 독일인인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남영군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예요. 대단하죠.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왕의 할아버지 무덤을 파헤쳐서,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니까 무덤을 파헤쳐서 들고 가면 딜을 하면 통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덤을 파헤치다가 걸립니다. 걸려서 실패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덤도 정말 귀하게서 그냥 번쩍하게 하는데 감히 무덤을 파헤쳐서 조선의 양반들과 백성들이 모두 분노합니다. 어떻게 왕의 할아버지 무덤을 파헤치는가 해서 다 분노를 하죠.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병인양요 쳐들어오지요. 요 앞에는 사건이 일어난 이유지요. 병인양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도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신미양요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누가 반대하겠냐? 흥선대원군이 서양과 뭐하면? 교류하면. 교류 안 하겠다. 만약에 오랑캐랑 서양 오랑캐랑 싸우지 않는다면 가만히만 있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하면 무조건 매국노다.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계속 이렇게 될까?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병인박해로 인해서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제너럴 서먼조 사건으로 인해서 신미양요가 일어났다. 요거는 교과서에는 없는데 요것도 큰 사건이긴 해요. 왕의 할아버지 무덤을 파헤쳤으니까.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요 세 가지 큰 사건으로 인해서 척하비를 세우게 되었다. 연도가 일어난 게 5년밖에 안 걸려. 많이 해봤자.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조선에서는. 일본이 힘을 길렀다고 했죠. 일본이 보니까 조선? 옛날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조선 전혀 우리한테 찔리 안 되겠는데, 못 싸워 이기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청나라도 지금 서양 강대국에 맞춰서 계속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사이에 힘을 기른 일본이 이제 우리가 아시아를 먼저 먹어야 되겠다,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운요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운요호 사건을 일으킵니다. 언제? 1975년 9월 20일 날 일으킵니다. 어느 날 어느 왕, 지금 흥선대원군이 73년에 물러났으니까 75년 누가 고종이 있을 때, 고종이 다시 왕권을 되찾았을 때, 아버지로부터 왕권이 되찾자마자 운요 사건이 일어나요. 운요 사건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여기 서울이면 서울을 들어갈 때 어느 강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한강이 흐르고 있지. 이렇게 한강이 흐르는데 한강이 바다와 만나는 그 점에 강화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지요?
외교장관 프랑스에서 했는 것도 어디 강화도에서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 식으로 강화도라는 게 위치상 신미양요 일어났을 때 어재현 장군도 강화도 여기 있는 바다에서 싸우고 이런 식으로 요 강화도에서 싸우고 해서 요렇게 강화도가 좀 중요한 장소예요. 이런 장소에 뭐냐면 우리 코앞에 서울이잖아요. 강화도 조금만 들어가면 서울이니까 그 중요한 장소에 일본인이 운용어를 끌고 앞에서 바다를 깊이를 재어본다. 아니 웃기는 게 뭐냐면 일본 여기 있잖아. 왜 여기 있는 바다 깊이를 자기들이 재냐고. 그치? 자, 바다 깊이를 잰다. 바다 깊이 재는 거는 당연하지. 바다 깊이 재는 게 뭐 어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여기인데 여기 있는 바다 깊이를 잴 필요가 없겠지. 거기다가 여기는 우리 국토 영해 아니잖아. 국토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관측을 하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바다 깊이를 재어보니까 당연히 우리 관원들이 조선군들이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일본군한테 포를 쏘면서 돌아가라고 경고를 합니다. 아 일본 잘 되었다. 바로 쳐들어오겠죠. 그러면서 피해를 입히겠죠. 바로 쳐들어오면서 통상을 요구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미국한테 그대로 배웠죠. 일본이 메이지 오픈할 때 미국이 들어왔을 때 똑같이 부남이 끌고 가서 할래 안 할래 했던 것처럼 일본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운용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일본과 처음으로 슬프지요.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어서 이름이 뭐라고요?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이 몇 년도? 1876년. 바로 그 다음에죠.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에 라고 보면 어쨌든 자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근대적 조약 우리가 이제 근대사회로 돌아와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 누가 힘이 센 상태예요? 똑같이 일본이 힘이 센 상태죠. 어디보다? 조선보다 힘이 일본이 조선보다 센 상태에서 조약을 맺게 되면 항상 누구한테 불리할까? 조선인 우리나라한테 불리하겠죠.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에요. 자,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이라고 했지. 어떤 조항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조선은 자주국이면 일본과 평등하다. 좋은 내용인 것 같죠. 자주국이라서 일본과 평등한 나라에서 조선의 사건이 일어나면 청나라 요청하지 말라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개항, 두 곳을 개항하는데 누가? 일본이 통상한다. 괜찮네. 근데 이상한 거는 우리나라가 일본 가서 통상하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로 자기들이 들어와서 무조건 해서 자기들이 조금 더 유리하죠. 다 유리하죠. 우리나라가 뭐 할 수 있다 이런 게 한 개도 없어요. 조선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한다. 아까 뭐 했어요? 운용 사건 측량하다가 터졌죠. 왜 측량할까? 일본이 나중에 우리나라를 측량하기 위해서 배의 깊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기 위해서겠죠. 얘네들이 큰 코를 다쳤거든. 언제? 임진왜란 때 바다 깊이를 몰라서 이수신 장군한테 시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 조금 더 익숙하게 하겠다. 청나라까지 할 때 배로 배가 얼마나 크기의 배가 움직이면 괜찮을까? 뭐 등등. 또한 뿐만 아니고 해안에서 측량하면서 우리 바다에 있는 수산자원들도 같이 자기들게 되겠죠. 그 다음 조선왕국의 제이지은 일본인은 누가 심판한다?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 일본이 사람 죽여도 일본 관리가 죄를 약하게 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뭐에 대해서만 있다? 일본인에 대해서 유리한 것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일본에 유리. 결국에는 일본에 유리하다. 누구의 권리는 없어요? 조선의 권리 없어요 지금. 누가 힘센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일본이 힘이 세서
이거는 평등하니까 다른 나라 요청하지 말라. 지금 우리 북한과 남한 있을 때 미국에 요청하지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자주국인데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다음 개항. 자기들이 와서 거래하겠다는 거죠. 우리 권리 없습니다. 조선해안. 우리는 왜 일본에 가면 안 돼? 그런 거 없죠. 일본인이 자기들이 심판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개항이 돼요. 중간에 흥선대원군이 척합의를 세우는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개항이 되면서 불평등 조약으로 개항이 됩니다. 이거로 인해서 다른 여러 나라, 미국, 프랑스들도 강화도 조약 끝나자마자 다 우리가 불평등 조약으로 계속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 스타트가 일본이었다는 것.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게 되었다. 반대를 했지만 척합의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 오픈을 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